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월 21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MBT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MBT 신규 상장할 때 한 8시 반부터 해서 라이브를 켜서 매수 잔량 쌓이는 거랑 그리고 이제 9시에 장 시작하고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처럼 그거를 실시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이런 시간을 못 가지겠지만 앞으로 연차를 쓰는 날이면은 최대한 이런 날짜에 맞춰서 방송을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 제가 테스트 방송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모니터링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10시 전에 올리고 한 10시쯤에 테스트 방송을 켜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고 시간이 되면은 12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테스트 방송을 켜서 모니터링 해달라고 부탁드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내일 방송이 약간 방송 세팅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일 바로 방송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수정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조금 의욕에 비해서 시간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혹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아무튼 계획을 공지사항으로 커뮤니티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올리겠지만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해 처음으로 균등 배정 방식이 되었던 CN투스 성진이 10주를 신청을 했어도 4주가 다 배정이 됐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게 빵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 거는 빵주가 되어 있길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이게 오류로 영주로 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일 다시 정정을 하면서 아마 내주가 아니라 그 결과값이 조금 번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일 혹시나 배정받으신 분들 결과값이 바뀌었다고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생기는 시행착오가 아닌가 그냥 그렇게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MB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진 종목이라서 약간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BT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모바일 포인트 광고로 수익을 대부분 올리는 기업이고요. B2C로는 캐시 슬라이드, B2B로는 에디슨이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관사는 미래세대우고요. MBT 업종도 간단하게 체크하자면 B2C 쪽 매출로는 캐시 슬라이드가 이제 가장 시초가 되는 어플이었고요.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 캐시피드, 노랑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B2C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에디슨이라는 걸로 해서 현재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수수료 같은 그런 이제 자금들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네이버 웹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B2C 사업은 약간 평가 자체도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 가입되어 있는 고객 수 대비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 수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살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요 B2B 사업에서 현재 매출이 대폭으로 늘어나면서 MBT가 꽤나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하고 미국 쪽에도 법인을 가지고 있고 캐시 슬라이드는 일본에서도 이제 론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현재 해외 사업은 적자 중에 있다. 그리고 추가로 모바일 포인트를 이용한 쇼핑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B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제 개인적인 평가긴 합니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B2C 다시 조금 좋은 평가가 되면서 매출이 상승이 되고 적자 중인 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며, 그리고 모바일 포인트 사업, 쇼핑 사업이 만약에 대박이 난다면은 지금 MBT가 계획하고 있는 2022년 추정 순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현재로는 이거는 다 비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저는 마냥 좋게만은 보지 않는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BT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를 하나 가지고 있죠. 바로 경쟁률이 4,398대 1이 나왔습니다. 내일 이제 상장을 하면은 모든 IPO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일반 종목으로 전환이 되는데, 공모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13,200원에서 17,600원이었는데 공모가 밴드를 초과한 19,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금액은 158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래셋 대우에서 주관을 하고 개인 일반 기준으로 8,300주 정도를 청약을 했는데, 미래셋 대우는 한 번만 그 전 달에 청약을 하면은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그 전 달에 청약을 한 번만 해도 그 다음 달에 바로 우대 고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대우가 청약을 되게 자주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 우대 등급으로 이번에 청약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증거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청약을 진행하면서 6조 9,524억, 거의 한 7조에 가까운 돈이 청약에 유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눈에 보이는 경쟁률은 4,398대 1이지만 이거를 좀 그대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7조라는 금액, 그리고 4,398대 1이라는 결과값에 대한 뭐 그 값을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조금은 요런 증거금 들어왔는 것 대비해서 조금 과한 경쟁률이 나왔다. 그럼 왜 이런 경쟁률이 나왔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은 지금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식수, 공모로 해서 배정되는 주식수가 이 MBT라는 기업의 전체 지분 100% 중에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뒷페이지를 일단 한번 보자면은, 보통 그 공모를 진행을 할 때 이 100%라는 물량이 있으면은 그 중에 20% 이상이 이제 공모 주식수로 배정이 되는데, MBT 같은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1%는 보통 이제 8대2로 기관과 개인이 나눠 가지는데, 나눠 가지는데, 또 기관이 가져가야 될 1%가 또 우리 사주 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기관은 전체 물량의 7%, 개인에게는 2%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MBT가 공모가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어가 한번 연기가 됐다가 이번에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요 주식수를 20%에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뭐 합쳐가지고 맞춰줄 수도 있는데, 왜 안 했냐고 하면은 이미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한 1,500억 정도가 되는데,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 가치라고 평가가 나 있는데, 만약에 공모되는 주식수 비율을 높이게 되면은 공모가를 지금 아까 전에 뭐 13,200원에서 17,000 얼마 정도 됐었죠. 17,600원이었는데 이 가격에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이 1,500억을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또 고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주가를 더 낮춰서 공모하는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결국 전체적인 회사의 가치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요 주식에 대한 가치가 뚝 떨어지겠죠. 지금 같으면은 800 한 30만 주 정도면은 1,500을 맞출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가격을 맞추게 되고 이거를 20%를 맞추게 되면은 뭐 대략적으로 잡아도 거의 한 80만 주가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전체 가치의 10분의 1이 날아가기 때문에 최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가 10%가 희석이 돼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 혹은 이제 유상증자를 했을 때 나타나는 피해를 최대 주주들이 받게 되니까 그거를 조금 피하고 싶었다라는 저는 판단을 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를 높이고 회사 가치는 적정 가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공모를 진행하는 주식 수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요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공모 가격을 조금 더 낮추고 주식 수를 늘렸다면은 우리가 공모 금액, 요 금액이 뭐 곱하기 2배는 안 되더라도 한 1.5배는 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200억을 공모할 수가 있는데 이 공모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차익인 한 48억에 대한 가치가 쉽게 말해서 최대 주주가 가질래? 아니면 회사 쪽으로 넣어줄래? 그 판단의 기로에서 최대 주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더 올리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론적으로 공모 금액을 줄이면서 그 공모를 진행하는 주식 수를 줄여버리는 거죠. 설명이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이제 공모 주식 수가 줄어서 약간 이런 경쟁률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2021년 첫 종목인데 심지어 경쟁 종목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인 모든 자금들이 MBT로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했던 7조라는 금액이 들어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큰 역할을 했는 게 미래에셋대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증권사는 50%, 삼성증권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 정도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고객수가 더 많아요. 우대가 잘 없는데 MBT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했고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성상 우대 고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거는 곧 경쟁률이 뻥튀기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뭐 다들 지겹게 들었겠지만 증권사에서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고객이 많이 와서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공모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쉽게 말해서 이렇게까지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딱 갖춰진 상태였다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증권사만 예를 들어 뭐 삼성증권이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딱 자금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증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데만 됐어도 이 경쟁률이 일단 50% 줄고 저는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2200대 1이죠. 절대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MBT와 청약하는 날 그 청약 일정 겹치는 종목이 한 종목이나 두 종목만 더 있었어도 제 생각에는 2000대 1로 이하로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드리냐 하면은 저는 아직도 공모주 시장은 레드오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가치가 희석이 되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좀 작년만큼 돈 벌기는 조금 힘들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MBT 2021년도 첫 종목인 MBT 경쟁률을 보고 실제로 댓글에 몇 분이 이제 공모주를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솔직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거는 약간 여건이 경쟁률이 뻥튀기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청약했던 종목들은 작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조금은 이 정도 수준까지 경쟁률이 올라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할만하다. 그 대신에 MBT와 유사한 조건의 종목이 또 나타난다면
그 종목은 2000대 1, 3000대 1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유동성이 발생했다.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균등 분배 방식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또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저는 아니겠지만 또 가족 계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빠르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면 일단은 주주 구성을 보셨을 때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그 뭐 한 보통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보호 예수 기간 1개월 차 때 나오는 물량이 약 17.72%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현재 그 1개월 차 때 해당하는 물량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이 안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물량이 거의 한 6.55%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약 이 물량이 17.7이니까 한 6점 한 몇 프로 빠진다고 치면은 한 11% 정도가 실제로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11%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량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물량은 별로 나올 게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애니팡 이것도 카카오 관련된 거라고 보고 스마일게이트 펀드 쪽에서도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뭐 요 물량들은 약간 나갈 확률이 조금 있다라고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회사들의 조합을 봤을 때 약간 MBT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말고는 보호 예수가 풀렸을 때 크게 부담되는 물량은 없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물량들은 크게 나올 물량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일 날만 잘 넘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 물량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공모가 밴드를 계산할 때 총 주식수가 850만 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모 후 주식수 전체를 보면 830만 주인데 이 3만 9,265주가 어디서 왔는지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으로 요 가격의 가치와 이 가격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주식수가 공모가가 17,600원이 되면은 이 주식수에 비해서 주식수가 이 정도 빠져야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했죠. 근데 이 말이 맞다면 지금 19,000원이 됐으니까 실제로 더 많은 주식수가 빠져야 되고, 실제로 전체 물량의 2.08%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19,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작은 금액이 나중에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추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크게 공모가랑 19,000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가 되더라도 이 회사 가치에 크게 희석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고요. 미확약 물량이 75.1%로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와, 왜 이렇게 많이 신청했지? 생각보다 많은 수치가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을 했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약 312만 주 정도고 전체 물량의 37.54%고 상장일 유통 물량 전체 총 금액이 약 593억입니다. 예상외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많이 신청이 되었고 1개월 차 때 가장 많은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해제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보호 예수 물량이 1개월 차 때 많이 유통되는 게 있으니까 그 이상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20년도 3분기까지 당기 순이익이 한 10억 정도인데 MBT 광고업 특성상 3, 4분기 때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4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020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18억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 부분도 약간 길게 설명을 할게요. 그 MBT 장외거래가가 보시면은 최고가가 47,000원입니다. 공모가가 19,000원이고요. 시총을 계산해 보면은 공모가 기준 1,580억, 장외가 기준으로 하면 3,900억까지 가요. 굉장히 큰 시총이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추측하는 게 18억이잖아요. 이거를 PER로 계산을 해보면은 공모가가 87.78이고 장외가가 217.11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MBT가 솔직히 이렇게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테스트 방송도 못 켜게 된 건데, 공모가 밴드를 그 계산을 할 때 2022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을 108억으로 잡았어요. 우리는 2022년도에 108억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1년에 25%씩 할인을 해줄 거니까 역으로 계산을 해서 들어가면은 2020년도에 당기 순이익은 69억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치는 공모가 19,000원이 적당하다. 지금 MBT에 대한 공모가 밴드를 만들 때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로 이런 주장을 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실적은 18억이 나올 그 18억으로 될 것 같고, 하지만 회사의 가치는 올해 당기 순이익을 69억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이 69억은 저는 PDR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뭐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5G 그리고 거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PER이 막 70배, 80배, 뭐 100배 이상 가는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없는 꿈과 희망의 값을 그 주가에 반영했다고 해가지고 PDR, 드림, 이제 꿈의 가치를 반영을 했는 값이라고 해가지고 PDR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08억이라는 2022년도에 추정 당기 순이익 이야기 쉽게 말해서 MBT와 유진투자증권이 아니죠. 미래에셋대우에서 생각하는 PDR 지수를 쉽게 말해서 어필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PDR 지수로 역으로 계산하면은 우리 회사의 가치는 2020년도에 69억짜리 기업이다. 인정을 해도, 그래서 그거를 오케이 해가지고 회사 가치를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이거를 납득을 솔직히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MBT가 받고 있는 관심도와 제가 냉정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이 3배라는 18억하고 69억이 3배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3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저랑의 괴리율이 그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PDR 인정해주고 계산을 해도 공모가가 22.90이고요. 장외가가 56.64입니다. 이것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외가까지 가려면 47,000원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고요. 유사 업종들 PDR이 27.9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공모가 대비 소폭 상승밖에 되지 않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고 저러니까 주식으로 돈 못 벌지 이런 말 들을 정도의 마인드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현재 이 MBT를 봤을 때는 요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87.78이잖아요. 이거는 너무 고평가다. 바이오도 아니고, 물론 광고업, 모바일 포인트업, 그리고 앞으로 모바일 쇼핑 쪽으로도 모든 거의 시장이 그 모바일 안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바이오나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나 5G,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공모가 기준으로 받는 이 평가는 거의 바이오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보수적인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MBT의 현재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조금 그런 마인드가 있고요.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1425대 1이 나왔고 이때 당시에 10.4%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4.9%까지 올라와서 마무리가 되었고 최종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구성하고 비율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그냥 보통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54%니까 사실 그래 낮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금액도 낮은 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이 75.1이고 24.9%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다는 것도 조금 의외였고요. 테마성은 모바일 포인트 그리고 광고 쪽으로 해가지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최근에 핫한 테마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냥 보통 혹은 중상 정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률은 두말할 거 없이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시총, PER이나 PDR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도 조금 고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무지한 주린이 입장에서 조금 냉정한 평가를 하자면 사실 왜 이렇게 진짜 큰 관심을 받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그냥 첫 종목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데이터는 그냥 평범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은 제 판단으로는 없어 보이고요. 기관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공모가 확정 금액, 그 초과해서 확정되었죠. 개인 경쟁률 같은 것들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나왔네요라고 그렇게만 표현하기도 미안할 만큼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결과의 힘에 빗대어서 상장일날 충분히 수익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진짜 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은 따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거 하나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 이것 하나만 봐도 따상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는 해봅니다. 참고로 한 1억 2천 정도 넣어서 두 주 받았습니다. 그 마통 땡겼는 이자도 안 나와요. 한 주 받은 게. 그래서 따상을 먹어야지 은행 이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적당한 가격에서 익절 후에 개인적으로는 PDR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공모가 혹은 공모가 조금만 아래로 들어오면은 저는 매집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얘는 제 기준에서 이미 너무 높아요. 공모가의 반의 반 정도 오면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미래 성장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조금씩 따라와주고 올라오는 게 보인다면 그때는 새로운 가격대를 기준을 잡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MBT를 이야기할 때 이런 테마 같은 거에서도 좋은 게 있지만 가장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저는 진짜 진심으로 지금 이 정도 값이 나오려고 하면은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MBT가 하고 있는 시스템의 포인트로 자기들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물론 한 그 정도 되면은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만 가지고 이 정도의 PR을 적당 가격이라고 봐준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봤던 거고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인 거지. 예를 들어 올해죠. 2021년도에 매출이 3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률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는 거는 완전 헛소리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고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MBT 관련돼서 상장 후 주가 흐름 혹은 그 상장 후에 나중에 추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약간은 이 영상을 보고 분노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내일 신규 상장인데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